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기린이분들 BTS 좋아하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혹시나 BTS 팬이 아니더라도 일단 이 BTS 노래 그리고 BTS라는 그룹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단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그룹인 BTS. 그리고 이 BTS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달에 신곡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기린이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사는 언제 사야 되죠? 게임 출시하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라 게임 출시 전에 살고, 매도는 언제 하죠? 게임 출시하기 바로 전날. 그리고 엔터사도 마찬가지로 음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음반이 나오기 전부터 기대감이 올라갈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음반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매도할 타이밍이다. 그런 말을 당연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BTS 앨범이 나오기 전에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빅히트, 아니죠,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하이브라는 기업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 기린과 함께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기린이분들 당연히 성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현재 하이브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이평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은 25만 2,500원, 현재 시가총액은 8조 9,950억인데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2,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를 보면은 증권사들의 평균이겠죠. 33만 4천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평균 목표 주가까지는 30% 이상 남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1년 안에는 2배, 그리고 2년 안에는 5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한번 계속 알아보도록 하고요. 기업 계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설립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기업으로서 글로벌 아티스트를 육성해냈죠. BTS라는 엄청난 대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음악 기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스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 지분 인수를 통하여 멀티 레이블 체제를 구축했고, 소속 아티스트는 BTS,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세븐틴, 뉴이스트, 여자친구 등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지금 대주주가 누군가 방시혁 외 2인이 34.7%, 그 다음에 놀랍게도 넷마블이 18.72%나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7.5%나 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 매출 구성을 보시면은 당연히 음악 사업 부분이 99.99%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 DPC의 자회사인데요. 어찌 보면은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보는 해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엄청난 산을 만들어냈죠. 코로나 때 저점 3,600원짜리가 21,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이브, 구 빅히트가 상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기린이분들, 아까 게임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음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장하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식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기린이분들, 이 부분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모두가 알고 있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매도할 타이밍이다. 뉴스에 팔아라. 자, 그래서 빅히트, 그러니까 하이브가 상장하고 나서 기대감이 사라진 모습으로 한동안 오른쪽으로 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 더 점프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동남아의 우버라고 불리는 그랩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대감에 이렇게 한 번 더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DPC라는 기업이 하이브 상장에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랩 상장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흐름,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하이브에 관련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린 여러분들이 열공하셨다는 증거인 출석 체크를 꼭 좋아요를 통해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저 기린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뉴스를 정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하이브 온라인 플랫폼 위버스 성장세 주목. 하이브 1분기에 마진은 아쉽지만 2분기에 BTS, 세븐틴 컴백 기대. 다음은 하이브 1분기 영업이익은 9%가 늘었지만 하지만 시장 전망보다는 다소 낮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금투, 하이브 온라인 플랫폼 위버스 성장세의 주목. 지난 1분기 음반과 음원 등의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콘텐츠와 팬클럽 등 간접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이타카 홀딩스 인수 등을 통해
아티스트의 IP를 통한 위버스 플랫폼 성장세에 주목할 만하다고 전망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6만원을 각각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였죠? 25만원이었죠. 그리고 하나금토에서는 대부분 아티스트들의 팬덤이 글로벌로 확장된 만큼 오프라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이브 활동은 출범 2년 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기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블랙핑크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입점하며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하이브 1분기 영업이익 9%는 늘어났지만 시장 전망은 다소 밑돌았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1분기 공식 상품 엠딩, 라이센싱, 콘텐츠 사업 등 이른바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이 호조를 보이며 매출 1,100억 원을 올리며 전반적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자, 간접 참여가 뭘까요? 바로 가수가 직접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굿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군요. 그리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의 월 방문자 수도 1분기 평균 약 490만 명 수준으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490만 명이 그 위버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 직접 참여형 매출 중에서는 앨범 매출이 작년 기간보다 33%가 줄었고 광고 출연료 매출은 63%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형은 그 가수가 직접 움직이는 뭐 앨범, 그 다음에 광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관계자는 이날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는 소속 가수들의 활동이 다른 분기보다 현저히 적었고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공연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콘서트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비중이 오프라인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프라인 공연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들의 비활동기에도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피해주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그때의 기대감이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5월 MSCI 반기 리뷰. 맞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MSCI 5월 반기 리뷰에서 HMM, 하이브 이 두 가지의 기업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편입 종목을 미리 매수하거나 리뷰일 당일 편입이 예정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했다고 하는군요. 자, NH 같은 경우에는 HMM, 하이브, SKC, 녹십자가 5월 반기 리뷰 때 MSCI 코리아 스탠다드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전 세계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패시브 자금은 당연히 들어오니까 주가는 올라가게 될 거고요. 매수세가 유입되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그거를 또 노리고 매수하는 사람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하이브가 MSCI 반기 리뷰 수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군요. 자, 다음 뉴스도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BTS 보고 샀는데 껍데기래나 하이브 물적 분할에 뿔난 개미들이라고 하는군요.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한 달 뒤 주주총회를 열어서 음반 사업 부분의 물적 분할을 단행한다. 하이브 매출의 40%가 음반 산업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물적 분할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앨범이 40%, 그 다음에 상품 라이선싱이 32, 콘텐츠가 17, 광고 출연료가 6, 공연이 1%. 원래 같으면은 공연이 엄청나게 커야 되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쪼그라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40% 비중을 차지하는 앨범을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미들은 네이버 주식 종목 게시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종토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온라인 주식 카페에서 하이브 측의 물적 분할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업 분할 방식 중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새 회사 주식을 나눠 갖지만 물적 분할은 새 회사 주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기업이 물적 분할을 시도하다가 투자자들의 반감을 산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배터리 사업부 물적 분할 계획을 발표했다가 개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국민연금까지 나서 분할에 반대했지만 물적 분할 안건은 통과됐고 결국 주가는 폭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겠죠. 물적 분할 당시 60만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지금은 100만원을 갔다가 80만원에서 머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 자체가 악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인적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이 사과가 있는데 그거를 세로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적은 가로로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인적의 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물적은
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그래서 이 사과를 기릿 주식회사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이 이 회사를 반으로 쪼개려고 해요. 하나는 기, 그 다음에 하나는 릿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보다는 릿이라는 회사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릿 때문에 기릿 주식회사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를 기와 릿으로 반으로 쪼갠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세로로 자르게 되면은 우리가 기릿 주식회사 10주를 갖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5주로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릿 주식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돼서 기와 릿으로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뀐 게 없는 거죠. 어차피 나는 기도 들고 있고 릿도 갖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은 이 물적 분할인데요. 물적 분할은 가로로 자르는 거예요. 기릿 주식회사를 분명 기와 릿으로 나누긴 했는데 이렇게 평등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수직관계, 그러니까 기 밑에 릿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뭐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과나 아니면 반 쪼개진 사과나 여기까진 괜찮은데 문제점이 이거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릿이라는 회사를 따로 상장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바로 LG화학이 시끄러웠던 그 이유죠. 자, 그렇다면 기린이 분들이 릿 때문에 이 기릿 주식회사에 10주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릿을 따로 상장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은 거는 결국 여기 기 10주밖에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회사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5대5 비율로 똑같이 나눠 가지게 되지만 하지만 물적 분할은 진짜 알짜 회사인 릿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기를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인적 분할은 호재, 그 다음에 물적 분할은 보통 악재로 인식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악재라고 해도 이때 보시면 LG화학이 큰 폭으로, 지금 보면 뭐 큰 폭으로 떨어진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 또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던졌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적 분할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기회였구나, 단순한 노이즈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BTS 디지털 싱글 버터가 나온다. 버터가 뭘까요? 바로 노래 제목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뉴스 타이틀을 보시면 BTS 버터로 다이너마이트 넘을까? 이런 기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버터란 노래는 다이너마이트처럼 영어 노래라고 하는군요. 그러니 지난번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번 노래도 충분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위버스가 도대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기린이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룹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국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트레저, 미래, 체리블렛, 헨리, 선미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외 아티스트도 같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인 BTS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BTS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SNS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페이스북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본 결과 아침에도 거의 1분에 글이 한 10개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가수가 한 명 한 명 따로 SNS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수를 좋아하면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통을 위버스라는 플랫폼으로 사용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게 돈이 되나 그게 궁금해서 굿즈를 찾아보니까 위버스 샵이라는 걸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버터라는 노래, 아직은 예약이겠죠. 그런 것들을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오른쪽에 보시면은 BTS 앨범 59,800원, 56,800원.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정말 특이했는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Boy With Love, 그 다음에 아이돌, 이 두 개의 노래는 대표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노래와 관련된 이런 티셔츠를 팔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가격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89,000원, 59,000원, 69,000원. 그래서 이걸 보고 아, 하이브 돈 잘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위버스의 뷰어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방탄소년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하이픈, 세븐틴 여자친구, CL, 트레저, 뉴이스트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그 가수를 좋아하면 이 위버스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말은 거기에 있는 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위버스도 같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예상이지만 이런 아티스트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자면 FT 아일랜드, 블랙핑크, 아이콘, 위너, 전소미, 빌리 아이리시, 마룬5, 레이디 가가, 에미넴,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이런 쟁쟁한 아티스트가 들어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매출도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은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그 다음에 빅히트의 위버스가 합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SNS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글과 사진이 대부분인 SNS를 넘어서 동영상까지 합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상대는 엔터사들이 아니라 유튜브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화된 부분이 있겠죠. 연예인들의 유튜브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리씨 봤을 때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위버스가 얼마나 성장할지 내심 기대도 됩니다. 자, 기린이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자, 여기까지 관련된 뉴스를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사업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짧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업 보고서는 2장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00년도까지는 음악 산업은 그냥 오랫동안 기획, 제작, 유통, 판매 이 정도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매체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한국어의 가수가 한국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획, 제작, 유통, 판매를 넘어서서 공연, 방송, 영상, 공식 상품 이런 부가 상품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8년, 2019년에 32% 비중, 그 다음에 29% 비중인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콘서트, 팬미팅인데 작년에는 이 두 개가 있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0.4%까지 쪼그라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키링이분들, 코로나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물론 지금 생각했을 때 독감처럼 항상 우리랑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이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우리는 또 그 해답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 이 공연 매출이 회복을 하다못해 폭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보복 소비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BTS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 BTS가 콘서트를 연다.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못 참지. 당연히 그 콘서트는 풀 매진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연 매출, 콘서트 팬미팅이 당연히 늘어날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2020년에는 실적이 부러졌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3천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2019년은 5,800억, 그러니까 6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공연을 하지도 못하고 비중이 이렇게 쪼그라든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얼마를 벌었나라고 봤더니 8천억이나 번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연까지 들어가면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린이 분들 중에서 이런 공연을 굳이 BTS가 아니더라도 어떤 좋아하는 가수라든지 단순히 사람 많이 몰리는 페스티벌 그런 거를 가고 싶은 열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면 뛸수록 코로나가 끝났을 때 콘서트는 호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목표가를 보시면 29만원, 50만원, 23만원, 35만원, 36만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지금 현재 시각이 많이 갈린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가장 비싼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린이분들 꼭 23만원 지금보다 더 낮은 거 있죠. 이거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리포트를 여러 개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기린이분들이 야, 이 말이 가장 맞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죠. 자,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외형 이익 성장 100% 가능한 엔터 비즈니스 목표가가 50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분기에는 코로나 및 주요 아티스트 활동 부재에도 불구하고 당사 IP를 활용한 이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임을 증명했다. 부분별로 앨범 매출은 32%가 줄었고 그 다음에 광고 출연료는 63% 성장, MD 라이센싱은 88% 성장, 그리고 콘텐츠 매출은 359% 성장, 마지막으로 팬클럽 기타 매출은 24%를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앨범 판매량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다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2021년 연간 실적은 1분기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2분기부터는 주요 아티스트 활동 재개, 저스틴 비버 월드 투어 반영,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런 단어를 볼 수 있다니 정말 감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코로나 완화 시 투어 재개 가능성 및 이타카 홀딩스 사업 부분 연결 반영 등으로 지속해서 우상향 흐름의 실적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팬 플랫폼 위버스는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큰 비즈니스로 국내외 탑 아티스트의 입점에 따라 MD 라이선싱, 콘텐츠 등 전반에 걸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51% 성장, 영업이익은 4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봤더니 EPS 증감률을 보시면 올해 60% 성장, 내년에는 171% 성장, 이거는 이제 공연 매출이 잡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3년에도 121%가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에 2배씩 성장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올해 예상퍼는 62배. 뭐 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1년에 몇 배씩 성장한다고요? 2배씩 성장해요. 그 말은 2020년의 예상퍼는 23배, 2023년은 10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글로벌 엔터사들 평균 퍼가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진짜로 이렇게 실적이 잡힌다면은 그때 퍼가 10은 말이 안 되겠죠. 당연히 글로벌 엔터사인 50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2년 뒤에 주가가 지금보다 5배 가까울 수 있다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군요. 물론 이 리포트가 무조건 맞아떨어질 순 없겠지만 이 정도라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매출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궁금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접이랑 간접 매출이 있는데 일단 직접은 앨범, 공연, 기타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이 뭐냐? 의류, 액세서리,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 유료 팬클럽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직접보다 간접이 더 커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2020년에 글로벌 탑 10 앨범 판매량 순위를 보도록 할 건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BTS가 1등, BTS가 2등, 그 다음에 또 BTS가 8등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저스틴 비버도 7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 BTS가 진짜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이브의 차트를 보시자면은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는 사지 말자. 그리고 쭉 있다가 몇 개월 지나면 이렇게 바닥을 다집니다. 그때 이제 좋은 회사라면 매수하자라는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초록색 선인 60일선이거든요. 이 60일선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위치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매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일단 이 회사가 정말 탄탄한지 믿을 수 있는지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기관은 그거보다 더욱더 많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왜 사는지 그리고 기관들은 왜 파는지 그 부분도 꼭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자, 체크포인트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자, 기린이분들이 보시다시피 연평균 2배씩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BTS의 컴백 그 정도면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뭐 빌보드 차트 1위라든지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많은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이벤트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종식이라는 이벤트도 같이 존재하겠군요. 자, 다음으로는 안전 마진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예상퍼가 현재 60이기 때문에 싸다고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2년 뒤를 본다면은 지금 가격이 터무니없이 쌀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편입, 코로나 종식, 늘어나는 위버스 가입자, 앨범 출시 임박, 충분히 이번 달에도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뒤 예상퍼가 10. 만약에 실적이 저대로 그대로 나온다면 글로벌 엔터사 평균이 현재 50이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5배 성장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장투용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적만 매분기 확인하면 될 듯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콘서트가 시작되면 매우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빅히트를 비롯해 엔터 3사 또한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엔터 3사는 SM, JYP, YG 이렇게 3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3개는 코로나 종식 수혜주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행주와 항공주가 쭉쭉 날아가는 것처럼 얘네들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명실상부 해외에서 한국을 떠올리면 바로 생각하는 게 Do you know BTS? 바로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K컬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꼭 한번 공부해볼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한번 기린이분들 이번 주말에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브를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지금까지 괜찮으셨나요? 오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린이셨습니다. 빠이요!